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삽시간에 늙어. 그게 나는 너무 안타깝더라고. 화장으로 덮어도 가려지지가 않고 안 예뻐. 이게 살아보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어.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공주들 안녕. 난 아주 어릴 때부터 디즈니 백설공주를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진짜 비디오 테이프가 다 다를 때까지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돌려봤거든? 혹시 비디오 테이프가 뭔지 모르는 공주들 있는 거 아니지? 그때는 내 눈에 눈처럼 새하얗고 앵두처럼 빨간 입술을 가진 그 백설공주가 너무 예뻐 보였는데 이게 나이가 들고 다시 보니까 왕비가 보이더라고. 왕비도 예쁘거든? 근데 그럼 왜 왕비는 그토록 아름다움을 갈망했을까? 사실 이 아름다움을 쫓는 게 인간의 되게 원초적인 본능이잖아. 예쁜 거 싫은 사람 있나? 그치? 다들 예뻐지고 싶고 또 더 젊어지고 싶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잖아. 솔직히 이건 팩트잖아. 근데 우리는 공평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 순간에도 늙어가고 있거든? 우리가 아예 안 늙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고 그 대신에 덜 늙거나 혹은 잘 늙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 그래서 30대가 되면서 나의 모토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을 토대로 가장 최상의 그 잠재력을 끄집어내자. 이게 내 모토거든?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사람마다 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연의 아름다움이 있단 말이야. 잠재된 이 아름다움의 정점이 있단 말이지. 근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는 공주들이 있다면 내가 만약에 실제로 공주를 만난다면 정말 못해도 단 하나라도 내가 말해줄 수 있어. 그 정도로 예쁜 구석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 나를 믿고 한번 내 얘기를 지금부터 잘 들어봐봐. 그럼 그 가장 최상의 버전의 나를 어떻게 찾는데? 뷰티를 예로 들어보자면 나한테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 나한테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그리고 스타일링 등등 있겠지. 요거는 이제 기회가 되면 내가 또 진짜 디테일하게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풀어볼게. 내가 20대 또 해외 살면서 진짜 별의별 스타일을 다 해봤거든? 나 머리 옆에 밀어보기도 하고 완전 숏컷으로 해보기도 하고 완전 금발 했다가 빡센 화장부터 진짜 별의별 거 다 해봤어. 그리고 내 전공이 패션 디자인이야. 옷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또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이제 그냥 외적인 피상적인 뷰티를 얘기했다면 내가 나이가 들면서 좀 더 집중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너 뷰티야. 내 아임유미 이 채널 그 프로필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적어놨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를 위한 뷰티와 이너 뷰티 노하우 이렇게 적어놨거든. 그래서 이 이너 뷰티 이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 어른들이 습관이 중요하다 막 그런 말 침이 마르도록 하시잖아. 어릴 때는 그게 와닿지 않았어.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매일 조금씩 진짜 우리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스며든다는 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 이 루틴, 습관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별거야. 이게 별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하루하루 이 순간순간이 쌓여서 그게 몇 년 후에 나를 만들어. 그래서 앞으로 내 채널에서는 뷰티 당연히 다룰 거고 또 이너 뷰티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다룰 거야. 결국 우리가 식단을 하고 뭐 다이어트를 하고 화장을 하고 뭐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 솔직히? 그래서 오늘은 맛보기로 몇 개만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앞으로 계속 차차 좋은 정보들 내가 다 풀어볼 테니까 만약에 구독을 안 했다면 얼른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공주들. 아, 그리고 내가 공주들이라고 부르잖아. 아무도 정해주지 않았어. 그냥 내가 부르는 거야. 앞으로도 이렇게 부를 거야. 이렇게 부르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오글거려. 뭐 저렇게까지 해. 막 이럴 수 있는데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경상도 쪽에 그 어르신분들이 많은데 공주야 공주야 이렇게 어릴 때부터 부르시더라고. 근데 그게 나는 자연스럽게 들어온 거라서 뭐 이상하지 않고 되게 기분 좋고 공주라고 부르는 게 팍팍하잖아요. 사는 게 인생이. 근데 우리 공주들이 내 채널을 들어와서 나를 보고 있을 때만큼은 공주였으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좀 더 소중하게 다뤄주고 내 스스로 나를 대접을 해주자라는 의미로 내가 공주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이걸 보고 있고 듣고 있는 당신도 공주지만 이걸 말하고 있는 지금 나도 공주야. 그러니까 공주들 구독하고 오래오래 보자고. 우리 공주들끼리 한번 잘해보자고. 으쌰으쌰 화이팅. 자, 그러면 최상의 나는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가?
이것도 몇 개를 추려봤어요. 근데 맛보기니까 막 그렇게 딥하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만의 매력을 찾아라. 나는 보시다시피 성형은 안 했지만 시술은 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미래에 성형을 하든 시술을 하든 뭔가를 하게 된다. 나는 확실한 나만의 기준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나는 최대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걸 지키는 선에서 할 거야. 내가 유행하는 어떤 그 당시의 성형의 트렌드, 뭐 시술의 트렌드를 그렇게 추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이유도 요 맥락이거든? 유행하는 눈의 모양, 뭐 코의 모양, 심지어 요즘은 뭐 귀까지도 하더라고. 뭐 입술에 필러는 당연한 거고. 근데 그게 항상 바뀌잖아. 패스트 패션 알지? 되게 요즘은 그 트렌드가 바뀌는 주기가 더 빨라졌어. 그리고 금방 소비되고 지나가 버려. 근데 우린 뭐야? 뭐 한 5년 살고 그만 살 거야? 아니잖아. 우리 계속 살아야 되잖아. 내가 늘 얘기하잖아. 지속 가능성.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쫓기보다는 내 골격과 내 비율에 맞춘 이 고유의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내 고유의 아름다움을 지켜가는 게 우리가 1살, 2살 나이가 듦에 따라서 그게 그 사람의 캐릭터가 되고 그게 결국은 뭐다? 내 매력이 된다. 그래서 나는 종종 이제 내가 나이 들었을 때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해보거든? 나는 솔직히 내가 진짜 꼬부랑 할머니가 돼서도 그 주름진 얼굴 안에서도 지금의 나의 모습이 어느 정도는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나라는 사람을 특정하는 어떤 특징이 될 수도 있고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그 안에서 이제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 나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너무 어린 나이에 쉽게 성형을 해가지고 본인의 얼굴 미감에 맞지 않는 그 당시의 어떤 트렌드로 성형을 해버리는 거. 그렇게 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성형을 해버리는 게 나는 너무 안타깝더라고. 이 화장이나 옷 스타일은 그래도 우리가 쉽게 바꿀 수라도 있잖아. 근데 성형은 어떻게 보면은 영구적이어가지고 이게 쉽게 다시 바꾸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부작용이라는 리스크도 있고 하니까 조금 하기 전에 한 번 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게 나는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이런 식으로 유행에 맞춰서 다 똑같이 해버리면 결국에는 사람 얼굴이 눈, 코, 입 있는 게 단데 다 비슷비슷해 보이잖아. 나는 솔직히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 뭐 본인이 만족한다면 no problem. 넘어갑시다. 그래서 결론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매력을 좀 더 살리자. 조금 모나도 그 모난 게 사실 모난 게 아니야. 사람이 100% 완벽할 순 없어. 우리가 로봇이 아니잖아. 나도 보면은 코가 이렇게 매부리고 나 얼굴도 비대칭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력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구미. 다들 본인이 추구하는 추구미대로 혹시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축하해. 난 그러지 못하고 있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골격이 크고 막 커브진 그런 김혜수님 같은 몸매가 너무 나의 추구미였어. 근데 나는 내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 그거는 다음 생에 태어나서 하는 걸로 내 나름대로 이제 쇼부를 봤거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나의 몸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또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잖아. 나는 일자 어깨, 슬림한 몸 정도가 되겠지? 그래서 나는 그거를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옷을 입을 때 스타일링을 하는 편이야. 어깨가 조금 일자지만 각이 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상체가 좀 더 존재감이 있는 반면에 골반이 큰 편이 아니야. 운동을 하게 되면은 좀 더 하체, 특히 힙, 업에 이제 중점을 맞춰가지고 하체 위주로 근력 운동을 해줘서 이렇게 봤을 때 몸의 밸런스가 좀 더 맞아 보이게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꼭 그게 뭐 성형이나 시술이 아니더라도 운동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나는 해주고 있어. 그리고 두 번째, 몸에 대한 이해를 했으면 또 뭐다? 내 얼굴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화장법도 마찬가지야. 20대 때 막 색조도 화려하게 해보고 눈썹산도 막 살려서 그려보고 그때 당시에 카일리 제너 메이크업이 또 유행이었다? 그렇게 막 하고 다녔었어. 빡세게 화장을 하는 게 내 20대 초반의 추구미였다면 다 해본 결과 내 얼굴에는 피부를 깔끔하게 결만 정리해주고 색조를 최대한 덜어내는 게 제일 예뻐 보이더라고. 나는 내가 20대 내내 별의별 걸 다 해보고 흑역사를 많이 남겼어. 내가 체득한 게 지금의 결과야.
그 과정이 솔직히 재밌기도 했지만 예전 사진 보면은 진짜 와, 어떻게 저렇게 다녔나 싶거든? 그러니까 공주들은 요즘 뭐 퍼스널 컬러 진단,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들 샵 가면은 정말 엄청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더라고.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나의 최상의 모습을 끌어내주는 거는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아가서 돈과 시간을 들여서 한 번쯤 나는 배워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 나는 돌아 이렇게 왔어. 그 다음이 디테일. 생각보다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얼굴에는 우리가 좋다는 거 막 사서 바르고 막 시술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하지만 이 목과 손을 관리하는 걸 놓치더라고. 근데 사실 사람을 봤을 때 나이가 딱 보이는 거는 얼굴보다 이 목과 손이거든? 이 한 끗 차이가 나는 진짜 크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디테일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봤고 딱히 막 시간을 더 내서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얼굴에 스킨케어 할 때 목, 앞뒤로 꼼꼼하게 내가 쓰고 있는 제품으로 조금 더 관리해주고 마지막에 귀도 한번 이렇게 쓸어주고 그리고 손! 내 손 볼래? 내가 손을 진짜 자주 씻는 편이야. 그러다 보니까 손이 되게 자주 건조해지거든? 그래서 나는 손에 핸드크림을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듬뿍듬뿍 발라. 그리고 왜 우리 기능성 화장품 많이 쓰잖아. 뭐 샘플 같은 것도 결국 두면 다 버리게 되거든? 그러지 말고 그냥 남는 거 목이랑 손에 다 발라줘. 내가 이거 예전에 어디서 본 건데 코스메틱 브랜드를 하는 대표님인데 수십 년을 이 브랜드를 하시면서 자기 왼쪽 손등에만 이 제품들을 테스트를 다 해보신 거야.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서 이제 카메라에 이렇게 양손을 비교를 해주는데 너무 충격적으로 피부 상태가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진짜 오른손 왼손의 세월이 다르게 흐른 느낌이 딱 들더라고. 그때 또 한번 그걸 보면서 아 이게 하루하루 조금씩 쌓이는 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라는 거를 딱 느꼈거든. 그리고 설거지 안 하는 게 좋지.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설거지를 할 때 좀 귀찮더라도 고무장갑을 꼭 껴줬으면 좋겠어. 특히 헤어 아티스트 공주들 그 장갑 안 끼고 맨손으로 하는 공주들이 진짜 많더라고. 근데 그게 뭐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해도 결국은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손에 진짜 안 좋거든?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꼭 장갑을 끼고 했으면 좋겠어. 손에 진짜 막 심한 경우에는 이게 독이 오르더라고. 그거 보니까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픈데 예쁜 손을 보호해 가면서 이제 일을 했으면 좋겠어. 중요한 거 립밤. 나는 사시사철 입술이 트는 사람이야. 진짜 눈에 보이는 곳곳에 이 립밤이랑 핸드크림을 다 비치를 해도 차며 외투며 뭐 가방 곳곳에 다 이 립밤을 넣어두는 편이고 그리고 워낙에 뭐 매일 많이 쓰다 보니까 무조건 좀 좋은 제품 있다 싶으면 나는 대량으로 사서 쟁여두고 아낌없이 듬뿍듬뿍 바르거든? 덕분에 진짜 손은 진짜 애기 피부 같고 입술은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또 말하고 싶은 거. 혹시 본인 체질이 뭔지 모르는 공주들 있니? 있다면 본인이 뭐 찬 체질인지 열이 많은 체질인지에 따라서 먹는 거부터 뭐 운동법 이런 게 다 달라지니까 결국에는 본인의 몸을 본인이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뭐 사우나 하면 너무 좋다 해서 해봤는데 내 체질에는 그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성분의 음식이 나한테 안 맞을 수 있는 거니까 먹는 걸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본능적으로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이 있어. 살다 보면은 그런 걸 딱 느끼는 순간이 올 거야. 특히 나는 중식을 먹고 나면 탈이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 왜냐면은 내가 몸이 좀 찬 체질인데 중식은 거의 기름을 많이 써서 튀긴 음식이 많고 그 기름지고 또 이제 자극적인 그런 음식이 많다 보니까 그게 내 몸에 좀 부담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내 몸이 보내는 반응이 있어. 이게 당장 먹는 그 순간에는 좋지만 먹고 나면은 뭔가 모르게 더부룩하고 다음날 화장실이 걱정이 된다. 그런 음식보다는 먹고 난 후에 좀 더 속이 편하고 내 기분이 먹고 난 후에 더 좋아지는 그런 음식을 좀 먹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지. 그래도 먹고 싶은 건 먹어야지. 먹고 싶을 때 어떡해? 라고 하면 먹어. 그 대신 오늘 먹었으면 내일은 조절을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치팅데이야. 막 먹었어 내가. 다음 날은 좀 덜 먹던지 간헐적으로 단식을 해주던지 디톡스를 해주던지 아니면 진짜 운동을 가서 땀 뻘뻘 날 만큼 빡세게 운동을 하던지 이게 살아보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어. 그리고 내가 진짜 부탁하고 싶은 거 꼭
한번 병원에 가서 알러지 검사를 받아봐봐. 이게 뭐 아무 병원에나 가면은 다 해주고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 이것도 내가 직접 살면서 느낀 건데, 내가 영국 살 때 뭐 일하랴 공부하랴 진짜 엄청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가 있었어. 그때 이제 공교롭게도 마라롱샤를 먹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얼굴에 처음에 알러지처럼 뭐가 이렇게 딱 올라오더라고. 그 부위가 번지듯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더니 결국 나중에는 그 알러지 반응이 이 머리 끝부터 진짜 발끝까지 타고 내려가서 진짜 땡땡하게 다 부어오르고 막 간지러워서 미칠 것 같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 근데 이게 알러지가 진짜 무서운 게 몸 외부에서 만약에 이게 부풀어 버리면 기도가 부풀어 오르면서 기도가 막히면 이제 그거는 사고지, 응급 상황인 거지. 이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알러지 뭐 별거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별거 아니라고 좀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외국은 아니거든? 그리고 내가 직접 겪어봤잖아. 그 공포감이 진짜 어마무시하고 나는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공포스럽고 그 후로도 몇 번 있었어, 그런 상황이. 그리고 조금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한동안 외출을 할 때 이렇게 조그만한 데다가 알러지 약을 꼭 넣어가지고 다녔어. 태어나서 나도 처음으로 이 알러지 검사라는 거를 병원에 가서 전문적으로 받아보게 된 계기야. 이게 또 물어봤더니 체질이 나이가 들면서 변하기도 한대. 혹은 나처럼 이런 특정한 계기가 있으면 이 체질이 변하기도 하니까 꼭 몸의 변화를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어. 또 마지막으로 작년에 내 인생이 바닥을 쳤어. 내가 지금 10년째 만나는 내 짝꿍이랑도 좀 위태위태했다 싶을 정도로 그때 잠깐 나를 놨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돌보지를 못했어. 다 떠나서 건강을 잃었는데 이게 어땠냐면 아침에 눈을 뜨면 힘이 없어. 내 키가 163? 그 정도인데 이제 그때 당시에 39kg까지 빠졌었고, 이게 육안으로 봐도 빠진 게 너무 보이니까 나중에는 뭐 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살이 엄청 빠졌었고, 내가 엄청 살 빠졌었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그래도 막 그렇게 아파서라도 빠지면 예쁘지 않아? 그런데 예쁠 것 같지? 절대. 건강이 없는 마름은 있잖아. 안 예뻐. 화장으로 덮어도 가려지지가 않고, 그리고 사람이 삽시간에 늙어. 푸석푸석하고 이 얼굴에 생기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아파서 빠졌잖아. 이게 뭐가 됐든 갑자기 뭔가 내 몸무게에 큰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내가 잠을 진짜 많이 잤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잠을 많이 자니까 당연히 그 시간에 못 먹지. 그리고 깨있는 동안에 먹어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극심하니까 이게 먹어도 몸이 받지를 않고 계속 체했어.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었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몸이 셔터를 내리고 삶이 진짜 무미건조했고, 그때는 진짜 입맛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금 생각하면 되게 좀 꿈만 같다 싶을 정도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고, 또 나는 피부가 싹 다 뒤집혔었거든? 내가 살면서 그렇게까지 피부가 뒤집힌 적이 처음인데, 이게 몸이 망가지니까 여자는, 왜 내가 첫 영상에서부터 막 계속 얘기했던 거 있잖아. 여자는 호르몬의 불균형이 와버리면 생리불순이 와. 그리고 또 흰머리, 이 새치가 되게 많이 났었는데 그때 처음 생긴 증상이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이게 밤만 되면은 다리에 되게 불쾌한 감각이 들어서 잠을 막 설치거든? 그냥 몸이 총체적 난국인 거야. 그때는 예쁜 게 뭐야. 일단 살고 봐야지, 사람이. 그러니까 건강을 잃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 모든 거의 어쨌든 원흉은 스트레스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큰 틀은 스트레스. 지금 어느 정도 다 회복이 됐고 솔직히 100%라고 말할 순 없어. 왜 내가 첫 영상에서도 정말 쉴 새 없이 강조를 한 게 건강이 최고다. 사람은 본인이 잃어보기 전까지는 몰라. 나도 몰랐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른단 말이야. 결국 이 모든 게 다 이어지는 거야. 이 건강과 아름다움, 이 두 개는 솔직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 그러니까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 다음에 예쁜 게 있는 거다. 우리 공주들한테 늘 하고 싶은 말이야. 그리고 이 마음, 그리고 이 정신, 멘탈리티까지 진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뷰티, 이 이너 뷰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 거고, 이 삶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내 채널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 그래서 오늘 조금 막 건강 이야기가 나오고 내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흥분했는데,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그럼 안녕!